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배치 지역이 경북 성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주로 가면 서울 등 수도권 방어는 포기한 거 아니냐. 사드의 방어망에서 수도권은 벗어나게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네요. 지금 배치 후보지 자고 나면 바뀌고 있고 또 정부 관계자는 논란을 더 키우는 발언만 거듭하고 있어서 참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습니다. 배치 지역 등 사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이 시간에는 조선일보 유용원 군사전문기자와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유용원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지금 성주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경북 성주 성산 일대 군사적 효용성, 안전, 주변국 여건을 고려한 최적지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군사 전문 기자로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네, 우선 이 성주도 이제 전 언론이 유력한 것으로 또는 확실되는 보도를 했는데 아직까지 사실 이제 정부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 최종 결정 과정에 있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 확인해 줄 수 없다, 이제 그런 입장인데 여러 가지 그 말씀하신 군사적 수용성이나 안전 문제 뭐 이런 것 등을 봤을 때 성주가 100% 가장 뭐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가장 그런 조건에 부합하는 곳으로 평가가 돼서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거론된 지역에 비해서는 말씀드린 특히 주민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비교적 적합한 곳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예. 일단 군사적 효용성 면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는 건데요? 군사의 효용성 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수도권이 빠지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뭐 좀 이따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우선 이게 사드가 이게 주한미군 돈으로 들여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산으로 사오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한미군의 시설, 병력, 장비를 가장 많이 잘 보호할 수 있는 곳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선정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주에 배치될 경우 우선 가까이에는 이제 외관에 캠프 캐롤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는 전쟁이 났을 때 투입될 전차, 장갑차 이런 장비들이 중요한 장비들이 비축이 돼 있고요. 그 앞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기지가 평택과 오산 아니겠습니까? 평택에는 이제 용산 기지하고 미사단이 다 내려가게 되고 오산에는 이제 공군 핵심 전력 그리고 MCRC라는 이 북한 움직임을 한눈에 감시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시설들이 있는데 성주에서는 여기까지 이제 커버가 됩니다. 사드 최대 사정거리가 200km이기 때문에 여기가 방어 가능하고 또 중요한 것이 전쟁이 났을 경우 이 부산항이라든지 김해공항을 통해서 대규모 미 중원 병력과 장비가 들어오는데요. 그런 데 대한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데도 성주가 유리하다. 이런 점들이 감안됐다고 보입니다. 네. 중국의 반발도 좀 고려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제 후보 지역들이 원래 평택이라든지 칠곡, 그 다음에 뭐 군산, 원주, 뭐 이런 곳들이 많이 거명되지 않았습니까? 충북 음성도 거명되고 그랬는데 그런 쪽에서는 이제 주민들이 굉장히 격렬한 이제 반발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대부분 주한미군 기지들이 도심지에 있습니다. 인구 밀집 지역에 있다 보니까 사드 레이더가 100m 넘으면 인체에 무해하다고 하지만 워낙 이게 이제 예민하고 큰 이슈가 되니까 인구 밀집 지역이 아닌 곳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얘기 조금 후에 자세히 나눠보기로 하고요. 일단 가장 먼저 의문이 제기되는 게 수도권 방어는 포기한 거 아니냐 하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세요? 네. 우리가 정서적으로 보면 수도권까지 커버할 수 있으면 좋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군사 기술적으로 따져보면 이 수도권의 경우는 북한이 비무장지대에서 그렇게 멀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한 60km 떨어진 걸로 보는데 그래서 실제로 북한 입장에서는 이 사거리가 긴 노동미사일보다는 스커드 미사일로 공격할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스커드는 사거리가 300에서 700, 긴 거는 1000km까지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수도권은 한 300에서 500km 짜리로 공격할 가능성이 많다고 봤을 경우 비행 고도가 300km, 사거리 300km의 경우는 100km 미만이기 때문에 사드 요격 고도인 40에서 150km 범위 내엔 들어가지만 사드로 요격하기엔 적합지 않다. 이런 이제 군사 기술적인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후방 지역의 경우는
최대 사거리가 1,300km인 노동 미사일을 사거리를 줄이거나 해서 공격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럴 경우에 이 사드를 사용하는데 좀 적합하다고 판단이 됐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수도권의 경우는 기존의 패트리어트 팩3 미사일을 증강 배치해서 북한의 미사일은 방어하는 곳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다층적인 방어 구조를 갖추는 쪽으로 네. 이렇게 한다는 건데, 근데 지금 이 뭐 수도권 방어도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거 결국 뭐 주한미군용 아니냐 또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주한미군 돈으로 들여오는 무기라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제 우리가 부지를 이제 제공하게 되는데 이런 지원을 빼고는 우리가 돈 들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패트리어트 미사일들을 주한미군 기지 유주로 주한미군 패트리어트는 배치가 돼 있듯이 이제 그런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군사적 효용성과 관련해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네. 이게 어쨌든 이 종말적 단계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사일이 종말 단계라는 것은 미사일이 이제 탄도미사일은 이 포물선 궤도를 그리면서 비행을 하는데요. 예. 위로 올라갔다가 최고 고도까지 올라간 다음에 포물선 궤도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단계에서 이제 요격을 하기 때문에 종말 단계 요격용이라고 표현하죠. 예. 그래서 대기권까지 나갔다가 들어와야지 이런 종말 단계가 또 형성이 되는 거라면서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미사일 사거리가 길면 당연히 좀 더 높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사거리가 짧으면 당연히 낮은 고도고 그래서 보통 노동 미사일의 경우 2014년에 한 650km로 줄여서 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비행 고도가 최고 한 150km가 됐어요. 그래서 100km 넘으면 보통 대기권 벗어나는 걸 보는데 벗어났다가 이제 들어오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 300km 미사일을 쏜다면 최고 고도가 100km 미만이기 때문에 대기권은 벗어나지 않는 것이죠. 네. 지금 그래서 뭐 북한 미사일 아주 다양한 옵션으로 발사했을 때 과연 사드 한 포대가 얼마나 막아낼 수 있느냐. 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SLBM 물론 얘기도 나오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드가 이게 사실은 실제 본질보다 굉장히 과도하게 알려진 면이 있고요. 사드가 이제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만병통치약이 아니고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을 기왕이면 한 번만 막는 것보다는 좀 더 높은 곳에서 한 번 막고 그게 실패했을 경우 마지막 단계에서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막는 이런 다층 방어망을 구성하는 게 아무래도 우리 방어력을 높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들어오는 측면으로 봐야 됩니다. 그 유해성 부분도 좀 말씀을 나누면요. 네. 네. 일단 이 전자파 유해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영 기자님? 네, 지금 5km까지는 뭐 사람이 살면 안 되는 것처럼 알려지기도 하고요. 굉장히 그런 점에서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알기로도 사람들한테 직접 해를 끼치는 범위는 이제 100m고, 100m를 넘어서면 일단 인체에 유해하지는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3.6km까지도 유해하지 않느냐, 이런 견해도 있는데, 실제 3.6km는 이제 통제된 인원, 허가된 인원만이 출입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오해가 생긴 걸로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사드 레이더가 지금 산 꼭대기에 설치가 됩니다. 근데 성주로 결정이 된다면 지금 성주에는 이제 공군 대공미사일 기지가 있는데 그 고도가 한 4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00m 상공에 레이더가 설치되는 거죠. 근데 죄송합니다. 레이더가 땅으로 향하는 게 아니고 하늘로 향하지 않겠습니까? 전파가. 날아오는 미사일을 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400m 아래 땅으로 레이더 전파가 향할 일은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또 전파가 위로 향하기 때문에 인근 주민이 피해를 입을 일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 성주 국민들 사이에서는 전자레인지 참외 못 먹겠다 이런 얘기가 다 나돈다고 하잖아요. 지금 네. 성주가 참외로 유명한데. 네. 그래서 지금 이 거의 괴담 수준, 옛날 광우병 괴담 있었듯이 괴담 수준으로 이제 돌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괌 기지에 우리 주한미군에 배치될 사드 레이더하고 같은 형,
탐지거리 한 600에서 800km 되는 같은 형의 레이더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국내 언론에 이제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뭐 이번 다음 주 초에쯤에 풀기자단이 가서 취재를 할 예정인데 외국 언론에는 이제 처음으로 공개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적극적으로 군에서도 그런 그 레이더 유해 논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 기자께서 보시기에는 이건 거의 괴담 수준이다. 뭐. 네, 상당히 부풀려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레이더에 항상 전자파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방식으로 탐지하는 사드 레이더 비슷하게 360도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 고정된 방식인데 이런 레이더가 이미 해군의 이지스함 아시죠? 이지스함도 이제 그런 방식이고 그 다음에 북한 미사일 쏠 때 탐지하는 조기용보 레이더로 이스라엘제 그랜파인 레이더가 있는데 이 레이더는 이미 가동 중이죠. 근데 이 레이더에도 다 유해 범위가 있습니다. 사드 레이더 100m처럼 인체 유해 범위 설정돼서 거기는 접근이 통제되는데 그 유해 범위가 사실은 사드 레이더보다 더 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지금까지 문제가 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자, 미군의 필요성, 미군의 본토 방영이 아니다. 이 사드 배치가 이런 확신을 지금 중국과 러시아에게 주는 것도 굉장히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네. 예. 근데 지금 이 사드 레이더가 종말 모드로만 운영이 된다. 근데 이 종말 모드에서 전진 모드로 전환하는데 8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 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 사드 레이더가 이제 조기경보용이 있고요. 조기경보용은 한 1,800에서 2,000km, 중국 기준으로 그 정도 이제 긴 거고요. 근데 우리가 도입하는 거는 미사일 떨어질 때 요격을 유도하는 종말 단기 유도용인데 그게 탐지거리 600에서 800km 됩니다. 근데 그 하드웨어 자체, 외형 자체는 똑같아요. 소프트웨어만 바꾸긴 되기 때문에 바꾸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근데 시간이 걸리고 또 하나는 바꾸는데 이제 지원 설비나 이런 게 필요한데 그것이 미 본토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주한미군에서는 어렵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바꾼 예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 일각에서 좀 과도하게 우려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 방향도 이 360도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이 판때기처럼 돼가지고 고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각도가 45도에서 120도 앞쪽으로만 봐요. 그러니까 북한 쪽으로 고정하면 북한 쪽으로만 보는 거고요. 800km 정도 이제 성주에서 800km 정도 레이더 전파가 간다고 봤을 때도 일부 압록강 북쪽 일부 중국 지역만 그 감시 범위에 들어가지 그 외 지역은 이제 벗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요.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말이죠. 네. 짧게 한 말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지금 어찌됐건 이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네.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들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가 꼭 필요하냐 하는 의문이 계속 제기가 되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우리가 지금 사회적 갈등 비용을 많이 지불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는 정말 안타까운 이제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게 한 개 포대에 1조에서 1조 5천억 원 한다는데 우리 돈으로 도입하는 게 아니고 미군 예산으로 일단 도입하는 것이고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우리 방어 능력을 높이는 데는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 그런 무기이기 때문에 일단 도입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선일보 유용원 군사 전문기자였습니다.